안녕하세요. 재테크하는 쫑알쌤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명시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명은 지역번호 02를 쓰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이에요. 동네에 따라서 철산 같은 경우는 구로구의 서쪽보다 서울 중심지 접근도 훨씬 쉬워서 사람들의 수요가 많은 동네입니다. 오늘 저는 금천구청역이 가까운 신촌동에서 시작해서 하안주공을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철산주공 쪽을 따라서 이동했어요. 철산동은 주거 여건이 좋고 광명 내에서 아이를 키우기 가장 좋은 동네로 유명해요. 철산동 상권을 보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광명 사거리역, 지금 광명 뉴타운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구시가지까지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단지는 신촌 휴먼시아 1단지입니다. 휴먼시아 아파트들이 모여 있어요. 몇몇 단지는 임대 아파트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매매가 가능하고 위치가 가장 좋은 1단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현재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촌동에서 독산 한신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은 이렇게 낡은 주택과 빌라들이 많습니다. 이쪽 동네는 분위기가 조금 어수선해요. 낡기도 많이 낡았고 또 외국에서 일하러 오신 분들도 많이 보였어요. 독산 한신은 안양천을 기준으로 광명 쪽에 붙어 있지만 주소는 금천구네요. 이제 하안주공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하안주공은 엎어지면 바로 서울입니다. 재건축 이슈가 있고 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부동산 유튜브 등에 자주 언급됩니다. 대부분의 단지들이 1000세대가 거뜬히 넘는 대단지 아파트예요. 덕분에 하안주공 가운데 위치한 항아리 상권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활성화가 잘 되어 있었어요. 하안주공의 재건축은 아직 본격적으로 궤도에 진입한 건 아니라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만 요즘처럼 공사비가 재건축의 발목을 잡는 시기에는 각 단지별 사업성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지마다 대지 지분과 용적률 차이가 꽤 나더라고요. 소형 평수가 많아서 용적률이 낮아도 대지 지분이 작은 단지도 있어요. 가격은 러프하게 이 정도다 생각하시고 궁금하신 경우에는 각각의 단지들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안주공을 지나니 광명 최고의 입지 철산이 등장합니다. 철산의 신축 아파트들은 철산주공을 재건축한 아파트들이에요. 이제는 철산주공 중 가장 입지가 좋은 12단지 그리고 13단지만 남았고 나머지 아파트들은 모두 입주했거나 분양이 끝났습니다. 지금은 아무 용도로 쓰이지 않는 보람체 아파트도 지나갔어요. 이 보람체 아파트는 예전에 구로공단의 여성 노동자들을 위한 임대 아파트였던 곳이라고 하는데 위치가 정말 좋아서 어떻게 바뀔지 궁금했습니다. 철산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입지 시기와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좀 나는 편이라서요. 각각의 아파트 단지는 궁금하시면 클릭해 보시고요. 저희는 분위기만 대충 살펴볼게요. 철산역 방면으로 가다 보니 상가들 사이에 경사가 엄청난 동네가 보였어요. 광명 뉴타운 12구역입니다.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역 접근성이 좋은 데다 상권도 가까워서 재건축하고 나면 상당히 좋은 입지가 될 것 같아요. 슬레이트가 쳐져 있는 걸 보니까 이주는 끝났고 철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제 철산역입니다. 철산역에 왔더니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즈가 멀리 보이네요. 아, 이름이 너무 길어요. 철산역은 상권 규모도 크고 학생 상권이랑 어른 상권이 어느 정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평일 점심시간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보이는 아파트는 철산주공 13단지입니다. 입지가 가장 좋은 아파트가 가장 먼저 재건축을 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었는데요. 입지가 좋을수록 구성원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 보니 재건축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이는 철산주공 12단지와 건너편에 봤던 철산주공 13단지도 비슷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어요. 위치도 좋고 대지 지분이랑 용적률도 이 정도면 양호한 편인 것 같아요.
철산역에서 광명 사거리 쪽으로 보이는 저 주택들은 모두 광명 뉴타운으로 바뀔 동네입니다. 광명 사거리 쪽으로 가니까 상가가 서서히 노후화되고 있어요. 철산에서 광명 사거리로 이동하면 상가의 노후도도 확 높아졌고 또 동네 분위기도 많이 바뀝니다. 다니는 사람들의 구성원 차이도 많았어요. 이주가 끝난 광명 뉴타운의 모습입니다. 이쪽 12구역 그리고 이제 11구역이 광명 뉴타운에서는 역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저 멀리 광명 뉴타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도 보이네요. 광명 전통시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이용객이 참 많았어요. 바로 옆 상가도 이용객이 정말 많았는데 그 이마트가 있는 상가의 내부 가게들이 좀 예스러웠어요. 1990년대 상가 느낌? 그런데도 신기하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광명 전통시장 건너편 지나서 4구역과 5구역도 공사가 한창이네요. 제가 4, 5년 전에 이 광명시장 쪽에 왔을 때는 이 4구역 옆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홍등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유흥업소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100% 없어진 건 아니지만 많이 개선되었어요. 광명 뉴타운은 아쉽게도 사거리를 중심으로 역과 가까운 대부분의 구역들은 구역 해제가 되었습니다. 소유주 분들 중에 노령층도 많으시고 지금도 1층 상가들 장사가 충분히 잘 되어서 월세가 나오니까 재개발에 대한 수요가 적은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 바로 옆에는 이렇게 어수선하고 낡은 주택이 있기도 했고요. 또 역과 가까운 큰 길가에는 여전히 유흥업소나 조금 유해 시설들이 많았습니다. 길 하나 차이로 동네 분위기가 정말 다르죠. 공사 중인 9구역을 지나서 광명 10구역, 15구역으로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광명 새마을시장이라는 작은 시장을 중간에 지나가게 됐어요. 시장 규모는 작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쪽은 공사 중인 광명 10구역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입니다. 옆에는 이미 입주가 끝난 아파트들도 보입니다. 광명 15구역인 푸르지오 센트베르, 그리고 그 옆으로 광명 16구역인 아크포레 자이위브 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변 상가들은 노후도가 꽤 높고 상가의 질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광명 사거리, 광명 뉴타운은 아직 분양을 하지 않은 11구역과 12구역이 어떻게 변모할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구역 해제된 광명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이런 왼쪽 노후 단지들이 어떻게 개선될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파트의 균질성이 지금 높지 않은 곳이다 보니까 주변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야지 실거주의 만족도도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럼 광명 사거리 풍경을 보고요. 저희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